자, 오늘 부등식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등식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등식. 등호가 사용된 식이죠. 등호, 이게 등호죠.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방정식은 x라고 하는 혹은 y라고 하는 어떤 그 미지수가 특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해요. 요거는 아마 곧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앞에서 공부를 했죠. 자, 등식이 등호를 사용한 식이라면 부등식은 뭐냐? 바로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부등호는 등식과 달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등식은 딱 한 종류밖에 없죠. 부등호는 네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른쪽이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건 왼쪽이 크다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뭐야? 오른쪽이 크거나 혹은 같다. 왼쪽이 크거나 혹은 같다를 나타내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 이 정도는 했겠죠? 이러한 부등호 4개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부등호가 나타내는 것은 대소관계예요. 등호는 뭡니까? 좌변과 우변, 양쪽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부등호는 대소관계를 나타낸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하고 그걸 사용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등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부등식이라는 것이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부등식도 등식과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으면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등식의 표현은 네 가지가 있다. 부등호가 네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크게 두 종류라고 보면 돼요.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냐 마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얘하고 좀 비슷하고요. 얘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오른쪽이 크거나 혹은 같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크다 또는 같다. 그래서 크든지 같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이 식은 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5가 3보다 크죠? 우리가 그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같진 않은데? 그래도 크거나 같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이거는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큰 거 틀리죠? 같다? 그것도 틀리죠? 그럼 둘 다 틀리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야? 둘 중에 하나 되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어떨까요? 5하고 봤을 때 얘는 얘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하지만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돼? 같은 게 성립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있는 것은 등호랑 겹쳐있는 것은 또는의 의미다.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보기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부등호가 사용된 건 다 부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도 부등식입니다. 이거 틀렸는데요? 6 더하기 5는 11인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부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부등식이에요. 거짓인 부등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등식이니까 안 되고 얘는 그냥 식이죠. 등식도 부등식도 아닙니다. 얘 부등식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등식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세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개념 두 번째는 부등식의 해라는 겁니다.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해집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방정식에서도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도 그랬죠.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는 근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해라 그래요. 자, 부등식의 해는 뭐예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혹은 그 값들 이걸 말합니다. 근데 방정식은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로 나왔지만 부등식은 딱딱 떨어진 숫자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떤 범위로 나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숫자들 이렇게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의 차이가 이제 이것입니다. 값으로 나오냐 범위로 나오냐. 방정식은 보통 값으로 나오고 부등식은 보통 범위로 나온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일단은 근데 이렇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맞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것, 모두 구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자, x가 자연수일 때 부등식 이것을 풀어보자. 2x-1이 5보다 작다.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죠?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절로 넘겼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정식 풀듯이 이걸 넘기고 양변 이 나눠져서 x만 남기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인 풀이법보다는 그냥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x 1, 2, 3, 4, 5 넣어 봤더니 어느 순간까지는 이게 참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짓이 되더라. 그럼 참이 되는 거 2라고 삽니다. 이렇게 찍어 넣어 봐서 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부등식을 풀기는 좀 어렵겠죠. 자, 여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부등식의 해는 여러 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 방정식과 마찬가지죠. 방정식의 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확인 2번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다 넣어봐서 여러분이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래도 풀어보고 넘어가시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풀이,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사실 등식도 그렇죠.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뭐야? 여기다 똑같이 2를 더해도 여전히 둘이 똑같습니다. 이게 부등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가 예를 들어서 B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2 더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더 커지지 않는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똑같이 200원씩 줘도 얘가 더 부자가 되는 거지.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계속 부자야. 그런 얘기죠. 똑같이 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은 등호에서의 성질과 마찬가지라. 등식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더하고 빼는 것뿐만 아니라 곱하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더하거나 뺄 때랑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B가 A보다 크다 말이야. 근데 C가 양수야. 그 양수인 C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이쪽은 AC, 여긴 BC가 되는데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부자예요. 얘가 얘보다 돈이 많아. 그러면 이거의 얘의 재산을 2배, 얘의 재산을 2배로 만들어도 어차피 얘가 더 부자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A보다, 예를 들어서 B가 A보다 더 부자였는데 니네 재산을 똑같이 절반으로 줄이겠어. 갑자기 공산당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뺏어갔어. 그래도 여전히 얘가 더 부자지. 반씩 나눠도.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하는 거죠. 식으로 얘기하면 B가 A보다 큰데 만약에 C가 음수라면 얘를 양변에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더 큰 걸로 바뀐다.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호가 다른 종류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 자, 방향이 바뀐다. 언제? 음수를 곱하다 나누었을 때. 더하거나 뺄 때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식의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A가 B보다 돈이 더 많아. 예를 들어서 얘는 100원을 가지고 있고 얘는 5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2배를 곱해. 니네 가진 돈에 2배씩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 얘가 여전히 더 부자겠죠, 얘보다. 근데 마이너스 2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 마이너스 2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00원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0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거는 버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되는 거거든. 숫자가 클수록 손실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큰 값이 돼요. 이거를 수직선에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0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갖다가 그 교재에 보면 핵심 포인트에서 수직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죠.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그림을 가지고 6가지 경우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뭐 이거를 원리를 이제 탐구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읽어보면 되는데 모든 문제를 풀 때 매번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 사실 한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뭐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그 외에는 양변에 어떤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확인 문제까지 같이 볼까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그랬는데,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 거기다 똑같이 양변에 3을 더하면 변한 게 없죠. 이거 등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똑같이 6을 뺐죠? 여전히 이쪽이 크다. 등호를 넣어야 됩니다. 사실 이 등호는 예전엔 이거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요새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하나만 씁니다. 요거는 이제 등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때요? 양변에 똑같이 5를 곱했죠? 역시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나눴죠? 그럼 반대로 변합니다.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호의 방향이 4번만 반대로 변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일단 여기까지고요. 되게 유형 문제 그 4개가 있는데 1, 2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유형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은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A는 음수고 마이너스 B는 음수다. 둘 다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자체가 마이너스 얼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양수가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양수, 음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양수면 어떻고 음수면 어때? 중요한 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음수라고 그냥 지레짐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가 이렇게 변했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역시 여기서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바 없어. 하지만 어쨌든 오른쪽이 왼쪽보다 커진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네? 틀린 거죠. 자, 3번은 뭡니까? 마이너스 7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랬더니 이게 뭐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1번처럼 만든 상태에서 1번은 맞죠? 이 맞은 상태에서 옳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7 해준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곱한 게 아니라 나눈 게 아니라 단지 뺐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1번이 맞다면 3번도 맞는 거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3번하고 마찬가지 얘기죠. 요 상태에서 1번이 5를 타고 우리가 알아낸 상태에서 양변에 3을 똑같이 더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5번은 어떻게 됩니까? 5번은 이 원래 문제에 있는 조건에서 양변을 그냥 4로 나눈 상태에 해당한다. 원래 마이너스 붙어 있었고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관계없고 마이너스 원래 붙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달라진 건 뭐야? 4를 나눴다는 것 뿐이지 그럼 부등호 방향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4를 나눈 것 뿐이에요. 아니면 1번에서 마이너스 4를 양변에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등호 방향은 처음에 이 방향인 왼쪽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3번이다. 자, 부등식 문제는 이처럼 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유형 4번은 식의 값의 범위 구하기라는 내용인데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다. x가 어떤 값인지 몰라.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0.7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무수히 많죠. 어쨌든 그 안에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일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러니까 얘를 변형해서 이런 범위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이 부등식에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 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세 군데다가 똑같이 5를 곱한다. 그러면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5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쪽은 5x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등호 포함한 부등호인데 5, 3, 15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세 군데다 똑같이 1을 더하는 거죠. 1을 더해. 그러면 이제 5x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5x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16이죠. 그래서 5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갖게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의 숫자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x가 이 사이에는 어떤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5x 플러스 1도 그 범위에 있는 어떤 값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딱 어떤 값이다 하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범위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일단 2를 먼저 더하나요? 아니죠. x에 곱해져 있는 이 마이너스 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세 군데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세 군데다 똑같이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이때 주의할 거 이거 음수니 뭐 양수니 따지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음수다 양수다 딱 보고 알 수 있죠. 숫자 앞에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하지만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거 꼭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양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다 똑같이 세 군데다가 2를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4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식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라고도 읽죠. 요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부등식 처음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뭐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 활용 이런 게 나올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앞에 내용을 튼튼하게 기초를 닦아놓고 있으면은 뒤에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제들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요. 빼놓은 문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